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건립된 지 100년이 넘어 주기적인 보수 공사를 해온 플러싱 YMCA 빌딩에 대한 레노베이션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의 재원은 뉴욕주 상하원 의회에서 받은 23만 달러 보조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후화된 플러싱 YMCA 빌딩이 본격적인 레노베이션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 플러싱 YMCA 빌딩 로비에서 건물 로비 등의 개조 공사를 위해 주 의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은 YMC가 이게 1923년부터 있는 빌딩이어가지고 이렇게 5년, 10년마다 이런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면은 빌딩이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뉴욕주 상원에서 10만 5천 달러, 하원에서 12만 5천 달러를 합해 모두 23만 달러에 달합니다. 노던 블루버드 선상에 있는 플러싱 YMCA 빌딩은 이미 100년이 넘은 건물로 평균 10년 주기로 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MCA는 노후화된 빌딩 로비를 비롯해 1층 출입구 쪽을 전면적으로 개조해 매일 이곳을 찾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보수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we want this part of the facility to match the rest of our facility. We have state-of-the-art equipment. We have a tremendous staff. So we want the facility itself to match that. So we're very excited. 공사는 9월 말경 시작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YMCA 빌딩을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는 모두 정상 운영됩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직권 남용 등의 이유로 정직 처분이 내려진 잉글우드 클리프의 COP 경찰서장이 박명근 시의원을 비롯한 몇몇 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 잉글우드 클리프스타운 의회는 COP 경찰서장의 징계권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COP 경찰서장이 지인들에게 발급된 교통위반 티켓을 불법으로 무효화시키고 실제보다 더 많은 오버타임을 청구한 경찰관을 묵인해준 정황이 포착되면서 직권 남용 등의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COP 경찰서장은 30일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정치적 이유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COP 경찰서장은 본인의 징계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박명근 시의원과 눈지오 콘살바로 시의원, 캐롤 맥머로우 시의원, 마이오 크레니악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를 사전 계획했다는 이유입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들이 다 그 정직에 동참한 사람들이고 정직을 반대했던 분들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타운이 보다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그 진통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힘들지만은 각오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COP 경찰서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소송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반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노숙자 임시 쉘터를 지정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노숙자들의 수용 공간 부족으로 일반 모텔을 임시 쉘터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퀸즈 블루버드 53가에 위치한 모텔 퀄리티 인 객실의 절반 이상을 노숙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노숙자들을 수용할 곳이 부족해지면서 소규모 모텔과 호텔을 쉘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미 벤 브레머 뉴욕시 의원은 빌 드블라지오 시행정부가 임시 노숙자 쉘터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벤 브레머 의원은 갈 곳이 없는 여성이나 어린이들에게 쉘터를 제공하는 것에는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지만 지역 내 쉘터가 들어서는 것과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이 지역 주민들 모르게 이루어진 것은 투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2014년에도 엘머스트에 있는 팬 아메리칸 호텔을 노숙자 쉘터로 사용하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에도 해당 지역 정치인이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정부는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호텔 측과 빌딩을 노숙자 쉘터로 영구 전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편 2015년 1월 1,000여 명의 노숙자가 8개 호텔에서 지냈던 것에서 지난달에는 4,000여 명의 노숙자들이 뉴욕 시내 46개 모텔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이민자 유입 규모를 현재보다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또 이민자조차도 이민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최근 조사에 발표한 이민 규모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미국인 79%가 이민 규모를 더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현재보다 이민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38%였습니다. 현재 이민 규모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 역시 38%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민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1%에 불과했습니다. 반이민 성향 단체 넘버 USA는 이번 조사에 대해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의 79%가 이민 규모를 늘리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민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민자들 중 이민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4%, 이민을 더 줄여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6%로 나타나 이민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이민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민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공사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 뉴워크 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조종사 2명이 음주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가 10시간이나 연착됐습니다. 지난 27일 음주 상태에서 항공기를 조종한 유나이티드 항공 162편의 조종사 2명이 체포됐습니다. 조종사 45살 카를로스 리코나와 35살 폴 그리뱅크는 같은 날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당시 비행기에는 14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뉴저지 뉴워크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UA 162편을 운항하려다 이륙 직전 음주 사실이 드러나 스코틀랜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체포되고 새로운 기장이 투입되는 바람에 해당 비행기는 예정보다 10시간이나 늦게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저가 항공 젯블루의 한 기장이 음주 상태에서 플로리다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운항한 혐의가 드러나 착륙 직후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한편 항공사들은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조종사들의 채용 기준을 강화하고 근무 시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올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강화한 이후 신분 도용 범죄 용의자 1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프로그램 기능이 기존의 2배로 세분화돼 범법자 색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도입돼 운영하고 있는 뉴욕주 차량국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기존 64개의 부문 검사 기능을 128개로 세분화하면서 100여 명의 용의자들이 대거 체포됐습니다. 차량국은 최근 체포된 사례 중 상당수는 도용된 타인의 신분 정보를 이용해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다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면허증이 말소되거나 정지돼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신분을 훔쳐 면허증을 발급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체포된 사례 중 20여 명은 본인들의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심지어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 타인의 운전면허증 기록에 자신의 신분 정보를 속여 기록을 바꾸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까지 이 프로그램으로 총 3,600명이 체포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범법자들을 색출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러지 치료제 에피펜으로 폭리를 취했던 제약회사 밀란이 반값의 제네릭, 즉 복제약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밀란의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게 될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독점 논란이 일었던 제조사 밀라는 수주 내로 일반 가격의 절반 수준인 제너릭 버전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라는 2007년 약 $100에 판매되던 에피펜의 미국 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한 뒤 $600까지 가격을 올리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식한 밀라는 에피펜의 복제약을 기존 정품의 절반 수준인 한 상자에 $300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래시 CEO는 성명을 통해 에피펜과 같은 중요한 약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복제품 출시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반값 에피펜 출시는 밀란이 대중과 타협하고 수익성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률을 제고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0일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밀란이 기존 에피펜을 리베이트를 제공해 병원과 의사들을 통해 판매하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반값 에피펜을 일반 약국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유통할 경우 수익 다각화 효과를 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경찰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살을 시도하던 시민의 생명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이 순간이 동영상으로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7시쯤 트랜짓 경찰 빅터 오티즈는 시카고스역 기차선로에 드러누워 있던 56살 남성 알렌 제퍼슨을 극적으로 구해냈습니다. 트랜짓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오티즈는 선로 위에 누워있는 제퍼슨을 선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퍼슨은 6피트 2인치의 거구였습니다. 하지만 제퍼슨은 자살을 희망한다며 구출 시도에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그럼에도 오티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선로 밖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차가 제퍼슨을 덮치기 바로 직전에 끌어낸 것입니다. 불과 1, 2초만 늦었어도 제퍼슨은 죽을 수 있는 순간이었고 이 영상은 공개되면서 오티즈의 용기와 노력에 대해 영웅이라는 찬사가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로 16년 동안 일한 오티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겸손했습니다. 트랜짓 경찰 노조는 자신의 생명마저 위험한 상황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는 9월 15일 추석을 앞두고 한인은행들이 고국 송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에 걸쳐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송금 대상은 반드시 해당 은행 고객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개인 송금이어야 합니다. 송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한미은행은 다음 달 10일부터 16일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며 송금 지역은 한국을 포함해 홍콩과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등도 해당됩니다. CBB은행은 6일부터 15일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역시 송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또 오픈뱅크는 8일부터 16일까지, 태평양은행은 한인은행들 중 가장 먼저 시작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정이 오늘 공식 발효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6월 상업용 드론의 운행 규정을 최종 확정하고 오늘부터 공식적인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효된 규정엔 드론 운전자의 면허 보유 의무와 야간 비행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조종사가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야선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55파운드 이상의 드론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이번 규정이 사생활 보호 논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항공청은 1년 안에 60만 대의 상업용 드론이 하늘을 떠다닐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중국에선 하늘을 거닐며 수려한 풍경을 감상하는 유리다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리다리에 매달려 천상의 결혼식을 갖는 젊은 연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후난성 스니우자이 국가지질공원. 웅장한 협곡을 잇는 초대형 유리다리는 공원이 자랑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절경을 보며 하늘을 걷는 짜릿함을 맛보기 위해 늘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인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신부와 멋진 턱시도 차림의 신랑이 천상의 결혼식을 갖는 겁니다.
挑战自我吧，因为今年不是七夕节嘛，想过一个不一样的节日。 유리다리 아래 특별히 설치된 공중 결혼식장에선 먼저 내려간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아슬아슬 줄을 타고 내려가 결혼식장에 입장한 신부는 신랑과 함께 나란히 눕습니다. 신랑 신부가 마치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천상의 결혼식장에서 뜨거운 입맞춤으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최근 장자재에 세계에서 가장 긴 유리다리가 개장하는 등 중국엔 유리다리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결혼식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기 원숭이가 고양이 등에 달라붙어 연신 얼굴을 부벼댑니다. 마치 어미를 대하듯 작은 손으로 등을 움켜쥔 채 한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기 원숭이가 성가실 법도 한데 고양이는 실은 내색 한번 하지 않습니다. Кошка не агрессивно отреагировала на детеныша, но сейчас, конечно, она уже подустала, все-таки прошло 3 недели, она старенькая, то есть он уже... 아기 원숭이는 태어나자마자 친어미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무심한 듯 다정한 고양이 엄마 덕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아기 원숭이는 앞으로 한 달 정도 고양이 엄마와 지낸 뒤 친척들이 사는 우리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 근처의 와인 농장에선 매일 아침 시끄러운 행진이 벌어집니다. 뒤뚱뒤뚱 종종 걸음으로 긴 행렬을 이루는 오리 군단입니다. 농장을 탈출이라도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일터로 향하는 길. 500m를 행진해 도착한 곳은 포도밭입니다. These Indian runners are our pest controllers. Okay, meaning by that is they eat the snails and also the insects that are inside the vineyards. 농약을 쓰지 않고 천여 마리의 오리들을 풀어 살충 작업을 대신하는 겁니다. 늦은 오후 임무를 완수한 오리들은 퇴근길에 또 한 번의 행진을 벌이고는 호수로 뛰어들어 더위를 식힙니다. 친환경 포도로 만든 와인도 인기지만 오리 군단의 출퇴근 행진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와인 농장은 이 지역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013년까지 퀸즈에서 운영되던 한인 외환 투자 중개업체가 150만 달러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였다는 이유로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자동 외환 투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위탁 투자 방식으로 연 80%에서 10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 업체에서 근무했던 한인 3명의 행방도 찾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활용해 한국 내 마약을 유통한 혐의의 40대 여성이 미국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제이 씨는 한미 사법당국 간 공조로 지난 6월 LA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년여간 한미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아온 제이 씨는 마약 유통상 사이에서는 마약 여왕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검찰은 그가 최근 수년 동안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 마약 유통의 진원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29일 아침 맨하탄 컬럼버스 서클 전철역에서 물난리가 발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쯤 59가 컬럼버스 서클역 위층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전철역 바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출근길 8개 지하철 노선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출근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모든 지하철 노선은 오전 10시쯤 정상화됐습니다. 오는 10월 1일 SAT 시험을 앞두고 SAT 일부 문제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BI는 지난 26일 칼리지 보드 평가 설계와 개발 디렉터로 근무했던 마누엘 알프로의 집을 급습해 SAT 문제 유출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초 칼리지 보드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SAT 독해 지문 20여 개와 수학 150여 개 문항이 유출된 사실과 연관된 것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금요일도 곳에 따라 가끔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